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목요일 OBS 뉴스 오늘 출발합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대현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광복절 행사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함께보다는 따로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경축식을 열었고요. 그리고 광복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도 기념식을 따로 열었습니다. 메시지도 따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재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 준엄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준언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투쟁과 헌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인사의 힘 있는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그것부터 쉽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을 당장 가리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책임 소재가 더 큰지, 그쪽의 책임 소재가 크면 그쪽이 이제 행동을 멈추거나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이제 일종의 법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일도양단하듯이 재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주제 자체가. 교통사고가 나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80이 있고 누구에게 20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아주 규격화된 틀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근데 그런 사건 사고가 아니라 이건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큰 줄기고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사에 대한 재단을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여야가 늘 하고 아니면 정치권에 인벌브되어 있는 사람들이 마치 대단한 역사학자쯤 되는 양 역사에 대해서 가름말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치권이 역사적인 논쟁을 너무 깊이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건 학계에, 그리고 그런 학계가 국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발생했으니까 몇 가지 짚어보자면 일단은 정치권 여야 모두에게서 약간의 귀책 사유, 더 많고 적으면 있을 수 있겠으나 귀책 사유는 좀 있을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어떤 곳에 방점을 찍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관용하고 또 스스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세만 펴는 부분들을 자제. 그러니까 이런 관용과 자제에 사실은 우리 정치에 가장 필요한 덕목들이 지금 우리 정치권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완전히 갈리는, 나라가 두 동각이 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여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인사가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불편함을 느끼는 대중 숫자가 상당히 많다. 그러면 그 인사를 수정해야죠. 네. 그러니까 인사를 교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죠. 앞부분도 원칙론, 뒷부분도 지금도 그렇죠. 원칙론. 예. 그건 기본이죠. 그런데 당에서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역사 관장을 임명했는데 그 임명에 대해서 비토와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그 비토와 비판을 하고 있는 광복 회장을 상대로 해서 약간 비속어가 섞인 듯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일종의 분란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권에서 애초에 시발점을 찍었고 그걸 관리하고 논란이 확산되는 데에서도 전혀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론 야당도 사실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딱 낙인 찍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치 올로와 나싱으로 몰고 가는 이런 현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를 짚자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 이쯤 되면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 국민들은 현 정권을 무능하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일단 원칙론 말씀하셨고 결정을 내린 쪽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광복절, 일본에서는 패전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강요 국회의원들까지 해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숫자가
야스쿠니 신사라고 하죠. 전범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곳. 여기에 공물료 내거나 직접 참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우리는 갈라졌어요. 네. 기시다 총리가 오늘 공을 보냈다고 하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됐다. 그렇게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름하고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하는 거 그 반대할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으로 교류하는 거 다 많은 국민들이 환영할 거예요. 근데 경제 교류에 대해서 먼저 일본이 문제 삼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먼저 일본하고 경제 제재 시작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역사 문제에 대해 불편한 것 때문에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수출 규제 조치 취하고. 근데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윤 대통령이 일제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도 통과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이 물컵 반 우리가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 채울 거라 그랬는데 일본이 채워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본은 정말 많은 수건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조약은 아니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한미 간의 훈련은 군사훈련을 하고 한일 간의 훈련을 했거든요. 예.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체로 가는 겁니다. 그걸 맺은 게. 전 그럼 단계다. 이제 예. 구체적으로 전시 때 어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갖고 서로 간에 서로 간의 작전 개념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걸 일치시키는 작업만 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중국을 견제할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처럼 남중국해부터 대만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게 일본이 원하던 거 아니에요? 일본의 전수방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않으면 일본은 군대도 지금 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위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사대국화로 가는 거, 그 길을 우리가 깔아준 거잖아요. 역사 문제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주고,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거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밟고 가도록 해주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그 사도광산 보고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자민당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니까 자민당 중진 의원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친일 정권이 들어서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 한국의 우리 역사를 배운 국민이라고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독립기념관장 문제뿐만 아니라 사도광산 문제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문제, 일본이 원하는 건 다 들어줬는데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는가, 이런 문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김영석 신임 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에 대해서 용산과 여권에서도 이제 어제부터 적극적으로 공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